실현의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캄보디아. 수많은 오토바이들과 차량으로 늘 복잡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거리 위. 낯익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한 건물에 들어서서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피는 이들은 한국거래소 캄보디아 법인의 직원들이다. 근데 어쨌거나 전산실은 저긴 거잖아요. 그러지, 전산실. 근데 그림에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의 구조와 설계 도면을 번갈아 확인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 중인 두 사람.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일까? 여기가 우리 캄보디아 거래소가 이제 새로 이사 올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낡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캄보디아 재경부에서 이제 별도로 이 부분을 리노베이션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리노베이션 하는 게 가장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답사 오고 최종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답사 와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중심가에 자리 잡은 카나디안 은행 본점. 이 건물에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층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무실에선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오는 4월에 개장될 예정인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시스템 준비에 여념이 없다. So our meeting is about the cash settlement process, and we are discussing about the solution that we can take so that we can have a smooth process of cash settlement. I am very proud about my job and my work because the Cambodia Security Exchange is the first stock market in Cambodia. And we are now building the history for the Cambodia.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우리 캄보디아 스태프들이 지금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자긍심을 느낍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2006년 한국거래소와 증시개설 지원 및 합작거래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증권거래소 설립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증권감독기구인 SECC가 출범했고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인 오는 4월 증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ខ្ញុំយល់ថាជាមូលហេតុអីបានយើងធ្វើកិច្ចការនេះជាមួយគ្នាមានន័យថាយើងទុកចិត្តហើយយើងឃើញនៅបទពិសោធន៍ហើយយើងសង្ឃឹមថាយើងអាចសហប្រតិបត្តិការគ្នាបានហើយនឹងយើងទទួលបានផលប្រយោជន៍សម្រាប់ប្រទេសទាំងពីរ 아주 우월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NYSE, 유로넥스트, 그 나스닥 OMX 아주 최선진국들의 시스템과 우리 한국거래소가 비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성능 테스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스템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거래소의 그 IT 기술이 이제 조금씩 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이제 그 우수성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와 금융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 총 900만 불의 합작 투자 내용에서도 현금 출자를 200만 불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IT 시스템으로 현물 출자하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지분 45%를 확보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한국거래소에 돌아가는 자본이득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해외 금융이 우리 한국거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증권시장의 등장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56년 증권시장 개장 이후 반세기 만에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 전쟁 이후 한 30년 내지 40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저희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또 저희 증권거래소가 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어떤 롤 모델로 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70년대 모습과 닮아 있는 캄보디아. 이곳 역시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놀라운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캄보디아 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는 봉제 산업과 관광 분야였지만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 부문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재테크, 투자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잉여 자금들을 모아 자국의 경제 성장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개장 또한 캄보디아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업 수준은 이제 한국의 한 70년대와 닮아 있으되 캄보디아 분들이 사는 어떤 생활 환경은 2012년도에 계시니까 두 개의 갭이 이제 한꺼번에 공존하는, 그리고 또 과거 이제 한 5, 6년간 이 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6, 7%대에 이르는 이제 그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권 시장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민간의 자금을 모아서 그 이제 기업으로 재투자되게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경제 성장의 혈관 역할을 해주는 그 토대를 여기에 마련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증권 시장을 이해시키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과거 캄보디아는 공산 국가였기에 증권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전무후무한 상태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증권 시장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도록 설득해 오늘날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개장을 눈앞에 두게 됐다. ការពិតយើងមានហើយច្បាប់ទម្លាប់ប៉ុន្តែត្រូវការជាបន្តច្បាប់បញ្ញត្តិអីផ្សេងៗត្រូវការហើយយើងឃើញហើយរាល់ថ្ងៃនេះគណៈកម្មការមូលបត្រកម្ពុជាហ្នឹងគឺសឹងថារៀងរាល់ថ្ងៃមានកិច្ចការប្រជុំមានការពិគ្រោះពិនិត្យមើលនៅអ្វីដែលខ្វះខាតដើម្បីរៀបចំនៅច្បាប់បទបញ្ញត្តិអនុក្រឹត្យអីផ្សេងៗដើម្បីបំពេញបន្ថែមធ្វើយ៉ាងណារុញឲ្យដំណើរការហ្នឹងទៅឲ្យបានរលូន នេះមិនមែនគ្រាន់ថាបង្កើតជាតែបង្កើតតែបង្កើតទៅមានបញ្ហាក៏ការបង្កើតហ្នឹងវានឹងដំណើរការនៃការបង្កើតតាមមូលបត្រក៏វាមិនទទួលជោគជ័យដែរ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 또 이런 제도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령 캄보디아 국영기업 두 개를 동양이 이제 주관사로 상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돼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걸 상장시켜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저희가 이제 이해시키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동양증권 캄보디아 법인 사무실. 동양증권은 지난 2007년 전 세계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사무소를 열고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공기업 상장 등 투자은행 IB 업무를 준비해왔다. 그 결과 2008년 말 공기업 기업 공개와 상장에 관한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역할을 맡게 됐고 캄보디아 주요 공기업 상장 등과 관련해서 주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는 캄보디아 공기업 두 곳의 상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양증권이 캄보디아 정부의 공기업 상장 주관사가 되기까지 한국거래소와 동양증권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지금 동양증권이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어토서프라는 이 나라 공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절차들, 그 다음에 필요한 그 해결해야 할 법률적인 어떤 쟁점들 이런 것들 좀 더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히 중점은 실무적인 절차에 초점을 둬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신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지금 서로 일정이 촉박하게 돼서 SCC 회의도 들어가야 됐고 오늘 또 어토서플라이 이사회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양증권과 함께 캄보디아 자본시장에 뛰어든 다른 나라의 증권사도 물론 많았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경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했고 한국거래소의 증권거래 서비스와 노하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 제1호의 증권사 역시 한국의 동양증권을 선택했다.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고 증권회사에서 하는 업무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뭐 초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가장 큰 국영기업 3곳에 대한 IPO 맨데이트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그중에서 2개의 IPO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3개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리딩 증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동양증권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증권사로 거듭나기까지 한국거래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인 직원과 현지 직원들의 노력 또한 큰 힘이 되었다. Yeah, we need to check with the company PPW. Then we better not to share. 퇴근 시간도 없나요? 퇴근 시간이요? 12시까지 일한 지 몇 달째 됐고요. The working hour is 5:30, but normally we go home at 8 or 9. It depends on the work. Why? So now, as the first IPO is coming, so we have a lot of things to do. So mostly we stay up until late at night, very late. (4월) 개장을 앞두고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이곳은 증권거래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전산실로 현재는 증권거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데이터 처리 능력은 한국 거래소의 10분의 1 용량이고 캄보디아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증권거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3차 백업 과정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 저희가 이 DMZ 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 안에서 들어가는 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본망은 저희가 그 CSX 전체를 아우르는 백본망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에서 선이 끊어지거나 폭주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거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은 건가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세대로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문제 없이 향후 10년 동안 개발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언제든 시장이 오픈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적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는 한국 거래소와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개별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하게 되면 매매가 체결되고 그것에 따라 예탁, 청산, 결제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 결제은행 또는 예탁원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한국거래소의 역할은 매매 체결에서 예탁, 청산, 결제까지인 반면 캄보디아 거래소에 수출된 한국거래소의 IT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거래소의 역할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크게 자본시장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제 기타 인프라로 봤을 때 가장 비저블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거래소의 이런 선진 시스템이고요. 예전에 그 동남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나 혼다 이런 데에서 정부 차원의 그 길을 깔아주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긴 그 하이웨이들을 많이 이제 무상으로 해줬는데 그 위로 지금은 10년 된, 20년 된 일본의 중고차들이 지금 싱싱 달리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거래소가 진출을 한 것은 우리 금융기관으로 보면 하이웨이를 닦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 달리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한국 거래소의 해외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거래소의 IT 기술만을 수출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예 증권시장이 없는 나라에 증권시장을 개설해주고 그 지분을 일정 부분 취득하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라오스는
한국거래소의 지원을 받아 증권 개장에 성공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증권 시장은 있지만 침체돼 있는 증시를 현대화하는 일 역시 한국거래소의 해외 사업에 속한다. 네, 저희는 일단 2015년까지 글로벌 거래소로 도약한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5대6 30개국 정도의 저희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권 인프라가 이식됨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이 그 나라에 손쉽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활동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다. 베트남에는 거래소 설립과 자문을 지원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거래소 설립에서부터 IT 시스템 구축까지 맡아 성공적인 증시 개설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올 2012년 상반기에는 베트남과의 IT 시스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 지점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쪽 규제가 일단 제일 큰 허들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 시스템에 관한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개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 법규 체계, 리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법규 체계라든가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쪽에서 굉장히 친숙한 시스템이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은 지점을 그쪽에 개설하는 것이 다른 것들은 다 띄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지점을 오픈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한국거래소의 이런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경제 고성장이 기대되는 나라들로 한국의 증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터득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 후퇴 조짐에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증권 거래소를 성공적으로 개설한 나라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 CBV 증권은 지난 2009년 국내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이 베트남의 CBV 증권 지분을 인수해 우리 CBV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합작 증권사이다. 이것을 이제 합작 증권사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 IB는 당장 될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네트워크가 쌓여야 IB, M&A 비즈니스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증권사 자체가 서바이벌을 해야지 되고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서 이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일단은 온라인 비즈니스, HTS를 저희 그 한국형으로 깔아서 우리 금융 그룹을 좀 베트남 시장에 좀 알리고, 한국형 HTS의 장점은 좀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스피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화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 CBV 증권은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리테일 영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거래소에 한국형 IT 시스템이 이식됨으로써 향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전략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만큼 다양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hế thì UICB sẽ cung cấp cho nhà đầu tư những cái sản phẩm, ví dụ là tư vấn cho nhà đầu tư về investment banking, M&A. Những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có nhu cầu muốn đầu tư ở Việt Nam hoặc là muốn mua công ty Việt Nam mà không niêm yết trên sàn giao dịch chứng khoán thì có thể qua UICB, chúng tôi sẽ cung cấp các dịch vụ mà cái sản phẩm mà mang tính gọi là đặc thù. Bởi vì hiện tại cái số lượng các hợp đồng mà chúng tôi ký được với các công ty ở Việt Nam thì nó lên đến là giá trị coi như là hàng trăm triệu đến tỷ đô. Thì đó là những cái mà giá trị rất là lớn thì chúng tôi đã ký và cho chúng tôi đã có cái điểm lợi thế là một công ty chứng khoán mà có cái know-how của thị trường local và đặc biệt là đã ký được những hợp đồng.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증권거래소. 베트남의 증권거래가 시작된 곳으로 언제나 가장 붐볐고
가장 바빴던 곳이다. 초기 베트남의 증권 거래 형태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 거래소에 와서 주문을 체결하거나 전화로 거래를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다. 베트남 증권 시장이 오픈한 2000년에는 초기 증시가 가열 양상을 보였고 이후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07년 초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뒤 증권 시장은 다시 침체기를 걷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이 적극적인 투자의 시기로 보고 실패한 현지 증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증권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 많은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떤 기회로 삼아서 저희 회사의 마켓쉐어를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PS라는 인파워 시큐리티 증권사를 저희 한국증권에서 인수를 하여서 저희가 경영권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회사 이름도 EPS 증권에서 KIS, Korea Investment Security Corporation으로 바꿔서 그렇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베트남 현지 증권사인 EPS 증권사 지분을 인수해 KIS 증권이라는 합작 증권사를 출범시켰다. KIS 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의 금융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증권거래 서비스 보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주식 중개 시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처음에 베트남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될 때에 한국증권거래소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한국증권거래소의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베트남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한국증권거래소의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기 때문에 개별 증권사도 거기와 제일 호환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증권사가 유리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한국계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이 되면은 저희가 제일 빨리 고객들에게 차세대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재무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는 종전의 주식거래 방식이 아닌 한국형 증권거래 시스템인 온라인 주식거래가 현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이 직접 종목과 등락률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무척 높은 편이다. Nhất là thấy là có về cái phần mềm nó tốt, rồi thứ hai là cái về phí môi giới nó thấp hơn mấy cái kia. Cái sàn thì tôi nhất là nó rộng, nó không để dễ. Với lại cái thiết kế rồi cái chỗ ngồi rồi đó thì nó thuận tiện. 한국형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합작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높다. 앞선 IT 시스템을 활용해 근무한다는 점에 현지 직원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증권시장 선진화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능률 역시 높다. Tôi rất tự hào khi được làm việc tại KS Việt Nam vì đây là một môi trường làm việc chuyên nghiệp,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được đánh giá là một thị trường chứng khoán tiềm năng tại Việt Nam. Do đó ban lãnh đạo công ty đã quyết định đầu tư vào cơ sở vật chất hiện đại cũng như là hệ thống công nghệ thông tin và giao dịch tiên tiến, giúp cho nhà đầu tư có nhiều thuận tiện hơn trong giao dịch. Tôi tin rằng với những yếu tố trên cộng với một đội ngũ nhân sự chuyên nghiệp thì công ty KS Việt Nam sẽ phát triển, góp phần vào sự phát triển chung của thị trường chứng khoán Việt Nam.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신흥 시장. 한국거래소는 한국형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해외에 보급하며 신흥 국가의 증권시장을 열어가고 그 뒤를 이어 국내 증권사들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나서고 있다.
금융 한류.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금융기관 진출의 가장 첫 번째 그 검토 대상이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출하면은 이제 성장을 막 시작하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그 과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 발전하려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적 기고요. 지금 동남아 위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니드가 많이 있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자원 잠재를 가지고 있는 남미 쪽이죠. 감독 기구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와 긴밀하게 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거래소 자체에도 로드가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역량을 좀 더 초기에서 거래소가 활발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